지방흡입 기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캐뉼라를 이용해서 지방흡입을 하기도 하지만 고주파, 레이저 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지방흡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초음파 지방흡입 기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원리로 수술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트로 보고 들어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만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 기기 중에 초음파 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음파 기기는 왜 필요할까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초음파 기기가 처음 만들어진 건 한 1990년대 초반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생각보다 좀 빠르죠.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방흡입의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지방흡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년도 정도부터 지방흡입을 아주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됐죠. 이건 캐뉼라라는 건데요. 이런 관을 넣어서 지방 로뷸, 그러니까 이 로뷸를 터뜨려서 지방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잘 터뜨려지지 않는 로뷸들이 있어요. 이런 지방을 뽑아내야 더 예쁘게 지방흡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기기가 필요한 거겠죠. 최근에 가장 유명한 기기는 베이저라는 기기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졌고요. 복근 수술을 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이 기기를 가지고 계세요. 이 복근 수술 때문에 이 기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유럽이나 중동 쪽에 가보면 웬만한 큰 성형외과에서는 베이저를 다 한 대씩 갖고 있더라고요. 광고도 엄청나게 하고요. 저도 한 10년 정도는 이 기기를 썼고요.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비슷한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베이저의 이 기능을 능가하는 기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기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삼성이 LG보다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어떤 기기가 더 좋다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삼겹살에 지방을 녹이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삼겹살은 다 드시니까, 아니 안 드시긴다고 해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혐오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초음파에는 이 프로브라는 게 있어요. 봉이라고 쉽게 부를 수 있겠죠. 초음파 봉으로 기계를 작동을 해서 삼겹살 지방에 한번 조사해 볼게요. 한번 보시죠. 지방이 순식간에 녹죠? 이런 식으로 지방을 녹이는 것입니다. 인체 지방 조직도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사람의 지방은 돼지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보기에 좀 거북하신 분들은 10초만 건너뛰어 주시고요. 보시면 순식간에 지방이 녹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기기가 왜 필요할까요? 잘 흡입되는 구조를 가진 지방이 있는 부위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첫째, 표층 지방은 잘 뽑히지가 않아요. 무리해서도 뽑을 수 있죠, 물론. 하지만 이렇게 편편하게 골고루 뽑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위에 이렇게 초음파를 녹이면 아주 쉽게 표층의 지방을 골고루 편편하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얼굴이라든가 이중턱 지방도 일반적인 캐뉼라로 잘 뽑히지 않아요. 지방이 매우 작고 오밀조밀해가지고 흡입이 잘 안 돼요. 이런 부위에도 초음파로 녹여주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특히 이 얼굴이나 이중턱 지방 흡입은 그냥 흡입만 하는 경우와 초음파로 같이 녹이는 경우에 이 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근 성형에도 사용하게 되죠. 이 복근 성형을 하려고 하면 복근 모양을 따라서 지방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 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근 모양이 있는 모양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근 말고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처짐 현상이 생기는 뭐 이런 팔 이런 곳이나 뭐 허벅지, 엉덩이 같은 곳에도 쓰이고요. 목덜미,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런 곳에도 쓰이죠. 의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초음파 기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부위에 반드시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부위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면 장액종이라던가 뭐 화상과 같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시미 칼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렵고 무섭잖아요. 잘못하면 다치죠. 이런 기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초음파 기기는 아무리 지방흡입을 오랜 기간 동안 수술을 해온 분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으시면 반드시 사용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용을 하셔야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오늘은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지방흡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초음파 기기의 파워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셔요. 그리고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하지 않으신 분들 꼭 이 빨간색 구독 버튼 꾹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볼 때까지 안녕!